반갑습니다. 독해학교입니다. 문단이 그릇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독해 방법이 눈에 보입니다. 지난 시간 문단의 구조에 대해 학습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단 구조를 실제 지문에 적용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문단 구조에 대한 복습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글쓰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단 작성 목적을 제시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결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문단 내용 구조를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어가면 글쓴이의 의도 파악과 내용 흐름을 쫓아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독해의 비법은 모두 글쓴이가 만든 문단이라는 그릇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문단입니다. Heidegger used the term Dasein being there for the being that exists. 하이데거가 사용했던 용어 다자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픽 센텐스에서는 문단을 만든 글쓴이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픽 센텐스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들은 하이데거의 다자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우리는 토픽 센텐스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죠. 서포팅 디테일즈가 시작되는 두 번째 문장부터 다자인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데거가 받아들이지 않은 아이디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하이데거가 리젝트한 아이디어 대신에 발전시킨 Phenomenological view. 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이해, 즉 항상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사물을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빈칸의 아이디어와 Phenomenological view. 는 서로 대비되는 생각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포팅 디테일즈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른 식으로 서술하거나 비유나 예시를 제시하는 식으로 이해를 돕는 방법 등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Phenomenological view. 에 관한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Phenomenological view. 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글쓴이가 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따뜻하다고 느꼈다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고 특정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책을 읽는 사람이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거나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물이나 상황과 우리 자신을 연관시켜 이해하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판단하고 느끼는 주체가 중요하다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주체인 다자인에 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와 세상은 분리될 수 없는데 하이데거는 그런 주체나 존재를 다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판단하는 존재와 판단하는 대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네요. 결국 세상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주체와 그 주체가 판단하는 세상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 비잉 대열의 핵심 개념입니다. 인간은 세상과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교류하면서 세상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abinet of consciousness. 에만 갇혀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은 토픽 센텐스와 서포팅 디테일즈만으로 글쓴이가 독자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요약한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심지어 예시까지 들고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을 구조에 맞춰서 잘 쫓아간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단 구조에 따라 이 지문의 토픽 센텐스, 서포팅 디테일즈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빈칸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하이데거가 주장한 다자인, 즉 세상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주체와 그 주체가 판단하는 세상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과 반대 개념을 찾으면 되겠네요. He rejected the idea that there is an external world separate from a conscious observer. 추상명사를 사용하여 요약한 문장은 짧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려고 도전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시 설명하는 문장은 길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해석이 힘든 것은 물론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 때가 많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문단은 독자를 납득시키거나 이해시킬 내용에 필요한 모든 장치와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험에 낼 정도의 잘 써진 글이라면 더더욱 그러한 배려가 있는 글일 것입니다. 문단을 구성한 글쓴이의 입장에서 내용을 쫓아가 보세요. 그 어떤 글보다 내용 구성이 잘 된 글이 출제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로봇처럼 문장을 읽기만 해도 지문 이해가 되셨나요? 독해에도 방법이 있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법, 문단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살펴본 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독해학교